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유적지, 경기도의 주요 역사적 인물까지 제가 시리즈로 한번 강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대단합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분들과 더불어 경기 그레이트 북스라는 완전히 시리즈물로 엄청난 도서 출간을 했고,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아서 저 역시 이 책을 열심히 탐독하여 경기도 관련 정말 좋은 강의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경기도가 어떻게 지금까지 변천 과정을 거쳐와서 경기도가 되었는지, 저기 구석기 시대부터 경기도 지역에 사람이 살았냐, 유적지가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 시대를 따라오면서 지방제도와 더불어 경기도를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현재 경기도 시와 군의 인구 순위와 언제 시로 승격했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라는 표현, 이 경은 서울 경자입니다. 기는 경기 기자인데, 원래 경기라는 표현은 중국에서도 있었던 표현이고, 중국의 황제가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 수도죠. 수도는 당연히 경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궁궐로부터 어느 정도 황제의 영향력이 바로 미치는 수도와 가까운 곳을 기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기현이 황제가 있는 곳에서 500리까지, 500리라 10리에 4km고 100리에 40km면 4, 5, 20, 200km. 우리 같으면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기현입니다만, 우리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우리는 경기라는 표현이 조금 이따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고려 현종 때 수도였던 개경 근방을 경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각 시기별 경기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 한강, 임진강, 예성강을 포함한 이쪽이 경기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이 살았냐? 경기도의 그 유명한 구석기 시대 유적지, 경기도 연천 종곡리, 애슐리안 석기라고도 하고 양날 핵석기라고도 하고, 일반인들이 구석기 하면 바로 떠올리는 주먹도끼가 발견된 세계 구석기 유적지 중에 10대 유적지니까 이 경기도 연천 종곡리를 통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구석기인들 살고 있었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 서울 암사동, 물론 서울은 지금은 경기도가 아닙니다만 빗살무늬 토기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신석기 시대도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강화도에 가면 엄청난 고인돌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탁자형 고인돌 강화도에 많이 있지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도 역시 경기도에 사람이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건국되었고, 찰기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 고조선이 한나라 무제 침략으로 멸망하고, 여러 국가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만변한 진안인데 아마 마한이 이 한강 유역의 자리를 잡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역사시대, 삼국시대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 경기도는 한강 하류가 있는 곳입니다. 한강뿐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강들 다 그렇죠. 강의 상류보다는 강의 하류가 태적작용도 활발하고 더 비옥하고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상류보다는 강의 하류가 땅가격이 비싸는 경우가 있죠.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강원도보다는 경기도가 우리도 토지 가격이 훨씬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한강 하류가 있었던 지금의 경기도 지역을 삼국시대에 어느 나라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4세기에 백제 전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제 근초고왕 때인데, 보시면 경기도 한강 근방을 지금 백제가 차지하고 있지요. 여러분, 5세기에 고구려에서 장수왕이 나와서 백제 계로왕을 죽이면서 지금의 경기도 한강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정확하게 고구려가 이 경기도 지역을 차지한 건 70년 남짓인데, 6세기에 백제 성왕과 신라 진우왕이 만나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강역을 되찾는데, 정확하게 백제 성왕은 한강 하류, 지금의 경기도 지역을 되찾았고 수복한 거죠. 신라는 강원도 지역을 처음으로 자기 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지역을 차지했던 신라의 진우왕이 지금의 경기도 지역 땅이 욕심나니까 이렇게 성왕을 배반하고
한강 하류를 차지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백제 성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라 진흥왕을 공격하려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진흥왕은 야 내가 경기도를 먹었어, 한강 하류를 내가 차지했어라고 그 유명한 북한산 수수비를 여기 세우죠. 그만큼 경기도를 어느 국가가 차지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오죽하면 우리가 삼국의 항쟁은 한강 유역 쟁탈전, 다른 말로 하면 경기도 유역 쟁탈전이었으니 그만큼 경기도가 삼국시대부터 중요했다.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 지방제도는 오부, 오방, 오주라고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기에 영토 변화가 너무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구려에서는 무슨 부로 불렸는지, 백제에서는 무슨 방으로 불렸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어렵다. 자, 그리고 신라 이후에 통일되고 나서 신문왕이 지방제도를 정비합니다. 구주, 오소경, 5개 중요 도시가 이제 오소경인 거고요. 9개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 한주가 많이 언급이 되죠. 왜 한주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경기도가 한주였으니까요. 근데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냐면 이렇게 9개 주로 나눠놓고 각 주에 하나의 사단 개념, 지금 군대 사단 개념, 정이라는 게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한주는 보시면 발해랑 국경을 넓게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한주에는 2개의 정이 있었다, 이런 기록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경기도가 한주였구나. 그런데 당시에는요, 아무래도 나라 중심지는 지금 경주 근방이기 때문에 경주 입장에서는 외곽이었고, 그래서 약간 좀 변두리 취급을 약간 이 시기에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후 삼국시대에 가면 이 폐서 호족들, 고구려계 호족들에 의해서, 아니 처음에는 왕룡, 왕건 아빠입니다. 왕건 집안의 도움을 받고 여기 지금 송악에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을 하지요. 폐서 호족들의 도움을 받고 송악도 지금 엄밀히 따지면 아니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아니 한국전쟁 이후에 개성이 북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도가 아닙니다만 조선시대 내내 경기도였기 때문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어찌 보면 다시 경기도가 역사의 중심지가 되었다. 나중에 송악을 수도로 삼고 후 고구려를 건국했던 궁예가 철원로 천도했다가 왕건에게 날아가고 왕건이 다시 송악으로 와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니 이 송악이 고려 500년 중심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지도를 보시면 고려 지방제도가 나올 겁니다. 오도 양계죠. 오도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그리고 이제 자주 들어본 전라도, 경상도 이때부터 있었네요. 오도, 행정적 성격의 오도입니다. 여기 안찰사가 파견되고 군사적 성격의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된다고 하는데, 당시는 보시면 개경과 오도, 양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개경이 이렇게 크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가 개경인데 지금 이 지도는 벌써 개경 근방까지 살짝 표시를 해놓은 거죠. 여러분, 개경 근방을 이때부터 경기라고 부릅니다. 이 오도 양계라는 지방제도를 만든 현종 때부터 경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 지방제도를 공부할 때 우리 이걸 좀 잡아야 되는데, 고려시대는 주요 도시 3곳, 삼경제를 실시해요. 고려 초기에는 개경과 서경과, 혹시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던 묘창에 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원래 신라 수도였던 동경까지 삼경이었는데 고려 한 중기 무렵부터 고려 문종 때 이 남경이라는 게 설치됩니다. 남경길지설, 지금 서울이죠. 한양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동경이 삼경에서 빠지고 이 개경과 서경과 남경까지 삼경이 되면서 개경 근방의 경기라고 불리는 곳이 남경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여주진 못합니다만 고려시대부터 약간 경기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게 지도상으로 확실히 드러나고 문헌상으로 드러나는 게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보시면, 와, 이제 경기를 좌도와 우도로 쪼개놓고 있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양왕이 고려 마지막 왕이면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이성계, 정종, 그리고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 그 태종 이방원이 조선의 지방제도를 정비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팔도입니다. 그 팔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경기가 이렇게 하나의 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도는 한성이라고 했고 한성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도가 이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국가의 중심지가 되는 건 당연하고, 이 경기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그레이트 북스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보시면 당시 조선시대 경기 좌도 우도 이렇게 쪼개서 다스리기도 했고, 당시마대도 여기 한성하고 개성은 이렇게 따로 부로 이렇게 분화가 돼 있었네요. 그 다음 보시면 조선시대 경기도 읍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성, 개성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다는 거 역시 볼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제 완전히 19세기까지 가서 갑오 2차 개혁 때, 원래 갑오 2차 개혁이면 1894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94년이 갑오년이고 95년이 을미년인데 갑오 1차 개혁은 94년 7월이고 2차가 11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895년 넘어가서 갑오 2차 개혁 내용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러는데, 그 조선의 팔도가 잠깐 23부로 바뀝니다. 근데 23부 이건 낯설죠. 물론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한성부하고 개성부하고 인천부니까 경기도는 개성부, 한성부, 인천부인데 이건 1년 남짓입니다. 왜? 1년 후인 1896년에 다시 팔도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를 남북으로 쪼개는 13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23부는 크게 의미가 없죠. 13도로 바뀌고,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계속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까지 이 남쪽에서는 이 도가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가 있고, 이제 일제강점기 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부가 있습니다. 인천은 아주 작죠. 이때마다 작은 도시였으니까 제물포, 인천과 경성, 한성부가 아니고 이제 경성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도가 있었고, 이때도 개성, 지금 경기도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부 29군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해방 직전에 경기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개성하고 경성하고 인천하고는 이렇게 특별히 좀 부로 빠져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와, 이제 개성이 날아갔잖아요. 휴전선. 그러니까 개성은 북한 땅이 됐고, 북한에서는 경기도 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황해도 개성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지금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만 누가 뭐라 해도 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지죠. 이 경기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해방 후 경기도를 보시면 1973년이니까 해방되고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서울이 있고 도시가 몇 개 없어요. 의정부, 부천, 인천, 안양, 성남, 수원, 이때만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군이었다는 거죠. 와, 그때 이쪽은 다 군이었네. 지금은 다 시인데요. 자, 그리고 오늘날 경기도입니다. 이제 다 시입니다. 여기서 군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평군이 있고 가평군이 있고 연천군. 이 3곳 말고는 다 시거든요. 이 시를 표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서울 인구 948만 명, 그런데 1949년 특별시로 승격. 인천, 뭐 인천 입장에서 승격이지만 직할시로 분리 2개 빠집니다. 수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죠. 인구 보겠습니다. 118만 명. 49년 아주 시로 빨리 승격됐습니다. 고양, 일산 신도시, 와 107만 명. 용인, 와 100만 도시가 몇 개입니까? 성남, 지금 분당, 판교 90, 곧 100만 되겠네요.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각각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언제 승격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구리, 그리고 건너가 보시면 안성, 우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근데 재밌는 게 양평은요 아직도 군이에요. 양평의 인구가 지금 보시면 여기 여주나 동두천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경기도는 28개 시 3개 군이 있고 인구가 무려 1357만 명. 이제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서울, 인천 인구를 합쳐도 경기도만큼이 안 돼야 될 텐데 안 됩니다. 서울, 인천보다도 경기도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다. 이건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경기도다. 그 경기도에 또 다른 재밌는 역사 이야기, 인물 이야기, 문화, 유산 이야기, 유적 이야기 앞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